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1% 유대인.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인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30% 이상이 바로 유대인이다. 록펠러, 워런 버핏,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빌 게이츠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모두 유대인이다. 세계인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계의 요직을 두루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배움의 경전인 탈무드를 통해 지혜를 얻었다. 미친 듯이 생각하고 미친 듯이 실천하는 것이다. 성공한 유대인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부를 얻었다. 미국의 주식으로 명성을 떨친 워런 버핏은 어려서부터 신문 배달을 하거나 음료수 장사를 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를 터득했고 11살의 나이에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섰다. 그리고 하버드 법대를 중퇴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그가 어릴 적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아버지는 용돈 기입장에 기록하게 하였고 사례 중심의 토론을 벌이는 등 자녀의 경제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부자가 되는 것을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1년이 걸리더라도 부자 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면서 그들의 사고법을 배우려고 애쓴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든 탈무드는 과연 무엇일까? 내 아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탈무드식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다. 유대인 부모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지능이 아니라 개성이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4%인 1,4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아인슈타인, 허워드 슐츠, 어바인 라빈스, 빌 게이츠 등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녀 한 명이 태어나 자라면 첫마디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게 가르치려는 교육법이 아닌 남과 다르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자녀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남과 다른 창의성을 가져다 준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천재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단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동전 하나가 든 항아리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조용하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어린 시절 마을 도서관이었다. 라고 말했다. 세계적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의 강요로 어린 시절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은 책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라고 말했다.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민족이 이런 업적을 이룬 것은 그들이 독서 습관으로 얻은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 책을 통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독서는 창의력을 키워준다. 창의력은 많은 생각과 다양한 경험의 조합으로부터 얻어지는데 독서를 통하여 창의력 또한 기를 수 있다. 셋째, 독서는 경제적이다. 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입보다 귀를 높은 지위에 두어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생특쥐페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나의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기다리며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된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감동의 물결이 흘러 둘 사이를 가로막던 벽도 허물어질 것이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감동이 두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복이 찾아올까? 탈무드의 명언 중 촛불 한 개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봉사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무조건 베푸는 삶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준 만큼 그 빈자리에 복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 비움에서부터 시작하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라. 쌓이고 쌓인 원망과 시비, 상처, 욕심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가벼워져라. 비운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기적을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대로 살아라.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탈무드에서는 기적을 소망하라.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지는 마라. 말이 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아인슈타인은 기적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 적어도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이루고 싶어 안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적은 지극히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이다. 몸이 아픈 데가 없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 맛있는 밥을 먹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의 삶을 산 사람을 한 명 꼽는다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복장애인 헬린 켈러다. 헬린 켈러에게는 꿈이 있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볼 것이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엔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헬린 켈러가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 봉아아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기적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기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탈무드의 명언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기적만 바래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밀어내고 일어나 당당히 도전해서 쟁취해야 한다. 기적은 희박한 공기 속이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대지 위를 걷는 일이다. 걸으면서 스스로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이다. 두 발로 걸으며 세상을 호흡하며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일상, 기적을 만들어낸 날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